컴퓨터 고증 고고싱 컴퓨터에 16년째 컴파리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형입니다. 내 컴퓨터의 가격 동향과 내 컴퓨터의 현실을 파헤쳐드리는 고품격 시청자 사용 콘텐츠 내 컴퓨터를 맞춰줘 내 컴맛입니다. 오늘 사연은 컴퓨터를 사시게 되면 두 가지의 구매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신품을 구매하시게 되는 이런 경우와 오늘 같은 이런 업그레이드, 이 컴퓨터 부품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CPU 같은 경우에는 뭐 보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다든지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용될 부품들은 i5 벌크 12400,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 B660 ITX AC라는 모델인데요. 메모리 8기가 2장, 그리고 SSD는 이 컴퓨터에서 적출을 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프랙탈 디자인의 토렌트 나노 화이트라는 케이스고요. 작은 케이스로 ITX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쿨러,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딥쿨 AS500 프랙탈 디자인에 함께 들어갈 투명 쿨러 120mm짜리 하나, 전면 쿨러 180mm짜리 하나. 아니 쿨러가 보드만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참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큰 문제인데 하도 예전에 구매하시다 보니까 정확한 본인의 스펙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 업그레이드 하실 땐 꼭 기존 컴퓨터의 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품 부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쿨러도 케이스도 모두 화이트 컨셉으로 다 맞추기도 했고요. 지금 선택한 케이스에도 작은 보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분은 기존의 컴퓨터 하나 구매를 하셨습니다. 기존 컴퓨터에 어떻게든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려고 이 부품 저 부품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된 결과 지금 컴퓨터가 그래픽 SSD 등등의 옵션들의 성능은 좀 되는데 컴퓨터 CPU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병목 등으로 기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컴퓨터 속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CPU입니다. 이 CPU와 가장 밀접한 부분은 뭐냐?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보통 업그레이드를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 메모리도 이 보드에 잘 맞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래서 같이 다니는 게 15램입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친구여서 세트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저희 네컴맛은 컴알못 분들이 같이 보는 컨텐츠라서 초보자분들에겐 뭔가 부품들 간에 접목점이 있으면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기존에 5년 전에 인텔 CPU에 박격포 보드 쓰고 있는데 CPU 좀 바꾸려고요. 이 같은 1학년이더라도 중학교 1학년이랑 초등학교 1학년은 좀 많이 다르죠. 박격포라는 모델은 그냥 MSI에서 나온 모델명이고요. 이게 옛날부터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이 보드에 AMD 버전도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장착이 가능해야 컴퓨터가 켜지는데 일단 소켓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왜 헷갈린다는 거죠. 하나는 레버가 아래로 돼 있고 위로 돼 있고 여긴 시커멓고 여긴 허옇고 이게 왜 헷갈리는 건지 모르겠어. 660은 인텔 전용 보드고요. 가격은 25만원. 650은 AMD 전용 보드고 가격은 35만원. 가격도 인텔이 싸고 AMD는 뒤지게 비싸고 이거 뭐 아무리 소켓이 좀 더 지원한다고 해도 이게 뒤지게 비싸면 누가 사나 뭐 하여튼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인텔과 AMD의 세계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속도는 아까 말했듯이 CPU가 정합니다. 이거에 맞는 보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오게 된 인텔 라인의 CPU는 13세대입니다. 이 친구는 기존에 약 1년 전에 나왔던 12세대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14세대와는 또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는 전에 사용했던 CPU가 인텔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튼 보드도 이름이 비슷하고 인텔과 AMD 보드가 확실히 나눠져 있으니 조심해서 구매하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AMD의 경우는 또 인텔이랑 약간 다르게 들어갑니다. 22년 9월 저번 달이었죠. 7000번대의 CPU가 나오면서 소켓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650 칩셋 보드가 그 바뀐 제품의 보드들인데 이 소켓은 AM5라고 하고요. 2025년까지 지원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AMD가 말이죠. 저번에 AM4 소켓 때 거짓말한 전적이 있었거든요. AMD의 경우 2017년 2월에 나온 라이젠 1세대를 필두로 2세대, 3세대, 4세대 마지막 제품으로 나왔던 제품이 현재 22년인 게이밍 킹이라고 불리우는 5800X 3D까지 소켓 변화 없이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전원부만 오케이 되는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혜자스러운 행보를 보여줬지만 5000번대 CPU 네이밍에 4세대 젠3라는 아주 이 정말 네이밍 어떻게 좀 통일 좀 안 되냐 이거 아주 말하기 애매합니다. 요번 AM5 소켓은 2025년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이놈의 보드 가격이
정말 좀 많이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다른 제품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케이스는 기존에 있었던 SSD를 모두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SSD 3개, HDD 1개인데 지금 이 케이스에는 하드 1개에다가 플러스 SSD 2개 혹은 SSD 3개까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SSD 하나는 결국 연락을 드려서 제거를 했고요. 케이스의 선택은 선정한 쿨러가 정상적으로 뚜껑이 닫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냐, 그래픽의 길이를 커버할 수 있냐 정도를 알아야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는 CPU 플러스 그래픽 전력 소모량을 커버할 수 있는 파워여야 하는데 기존에 워낙 좀 괜찮은 파워를 구매를 하셔서 기존 제품의 파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프랙탈 디자인의 케이스도 리안니처럼 뭔가 모델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몇 개 안 되긴 하거든요. 크게 토렌트, 디파인 7, 팝, 메쉬파이 요 정도 4개 정도 모델만 있고, 토렌트 기준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모델이 솔리드 모델이고요. TG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여기 라인에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RGB가 붙으면 LED 쿨러가 들어가는 거, 옆 뚜껑이 금속 재질이면 솔리드, 썬틴이 약하게 들어가면 라이트 틴트, 썬틴이 좀 더 강하면 다크, 솔리드에서 10cm 정도 작아지면 컴팩트, 거기서 좀 더 줄여서 ITX가 들어가지면 나노, 그래서 컴팩트 RGB 그리고 나노 이렇게 조립을 해봤습니다.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품에 따라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드 개수, 2.5인치 SSD 개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든 줄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픽카드 사이즈나 CPU 쿨러 높이 등에 의해서 뚜껑이 안 닫힌다든지 케이스를 바꾸는 일이 없이 한 방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품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요번에 쿨러 장착할 때 케이스와 간섭이 있었거든요. 우리 싱싱이 여러분들은 어떤 부품 선정에 실패를 해보신 경험이 있었나요? 기억나는 실패를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놓을 수, 구독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